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질환이죠. 바로 당뇨병 그리고 인슐린 기능의 저하. 그래서 저희 병원에는 당뇨병 환자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고 당뇨병 전 단계에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뇨를 잘 조절해서 정상으로 돌아가거나 정상으로 돌아가지는 못하더라도 당뇨 합병증 없이 무병장수하는 거겠죠. 그리고 당뇨 전 단계에 있으신 분들은 인슐린 기능을 잘 유지해서 당뇨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인슐린 기능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당뇨에 걸리신 분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건강한 장수를 꿈꾸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혈당을 조절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관여하고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호르몬 중에 하나이죠. 근데 당뇨를 예방하고 인슐린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보호막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진료를 하면서 그것을 점점 더 절실하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보호막이 부족하신 분들은 당뇨에 취약하고 인슐린 기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자, 과연 무엇일까요? 당뇨에 알려진 위험 요인들부터 살펴볼 건데, 비만, 탄수화물 중독, 밥방면을 많이 드시고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서 인슐린을 혹사시키는 분들이죠.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들에 취약합니다. 드시다 보면 또 미각이 중독되죠. 운동이 부족합니다. 운동이 가장 중요한 인슐린의 파트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살을 빼기 위해서는 이제 공복에 운동을 하라고 하지만 인슐린을 돕기 위해서는 식후 30분의 가벼운 산책이나 조깅 같은 것을 하라고 말씀드리죠. 고혈압, 고지혈증, 대사증후군입니다. 당뇨와 같이 붙어 다닙니다. 혈관에 타격을 주고 인슐린에게 굉장한 고역을 줍니다. 가족력이 당연히 있겠죠. 자, 그런데 제가 살펴봤을 때 최근에 오신 분들, 기본적으로 우리는 비만이 당뇨의 가장 위험한 요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체중 관련해서는 저체중이신 분들도 당뇨에 굉장히 취약한 것을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정상 체중이 가장 건강한 체중이겠죠. 저체중이 된 것은 당뇨 때문에 됐을 수도 있고 저체중 자체가 또 당뇨를 이제 만드는 어떤 악순환이 있다는 것을 점점 알아가고 있는데요. 정상 체중인데도 물론 이제 당뇨에 걸리기 쉬운 요인들이 있습니다. 뭐 일단 살펴봐야 됩니다. 정상 체중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죠. 담배를 피시는 분들, 술을 아주 이제 과하 마시는 분들, 남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연구기관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남자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유전자라든지 생활 환경이 당뇨에 취약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 정상 체중이지만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 이제 당뇨에 걸릴 가능성이 높고, 잠을 아주 짧게 자거나 잠을 잘 때 여러 가지 수면의 질이 나쁘신 분들, 그리고 영양소의 결핍, 그다음 불균형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연구 결과인데요. 60세 이후부터 저체중일 때는 당뇨 위험성이 특별히 증가한다고 합니다. 조금 생각해보면 60세 이전에는 다양한 기전들로 저체중이더라도 막아내지만 60세 이후에는 그걸 막아내는 힘이 부족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고, 이 저체중이라고 하는 것은 60세 이후뿐만 아니라 연구결과에서는 그렇게 나타나지만 60세 이전에도 당연히 위험할 것 같아요. 정상 체중에 비해 남성은 무려 32%, 여성은 31%나 당뇨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저체중이 이만큼 위험합니다. 그 이유를 잘 생각해보면 저체중은 일단 근육을 소모시키죠. 근육이 부족해집니다. 왜냐하면 체중이 줄어들게 되면 에너지를 동원해야 되는데 근육에서 뺏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소화기능이 저하되신 분들이 저체중이 많아요. 근데 소화기능이 저하되면 아무래도 우리 몸의 호르몬들의 균형이라든지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제대로 된 어떤 영양소 섭취가 힘듭니다. 빈 껍데기 식사가 될 가능성이 있죠. 특히 저체중은 또 여러 감염 요인들에 취약합니다. 저체중이 되면 지방도 부족하고 단백질도 부족하죠. 단백질은 면역 항체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지방은 또 호르몬을 만드는데 필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두 개가 다 부족하다 보면 호르몬이라든지 면역세포의 기능에 취약성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럼 저체중이면 체중을 늘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체중만 늘리면 되느냐? 체중을 늘릴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마르거나 정상 체중인데도 당뇨에 취약한 사람들을 살펴봤더니 마른 비만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똑같이 말랐다고 하더라도 근육이 부족한 사람들이 근육이 풍부한 사람들에 비해서 당화혈색소가 굉장히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근육은 당뇨를 막아주는 보호 효과, 지방은 당뇨를 앞당기는 촉진 효과, 그래서 인슐린을 손상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체중을 늘리더라도 적절하게 지방을 늘리면서 반드시 근육을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육이 늘지 않고, 물론 심각한 저체중일 때는 일정 정도 지방이 느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때도 같이 근육을 늘리면서 지방 같이 늘리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른 비만이신 분들, 체지방률이 높으신 분들은 이 체지방률의 비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근육을 늘리면서 체중을 늘려가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합해보면 저체중이면서 흡연, 알코올, 소화기능 저하, 운동 부족, 수면 부족, 영양소 균형이 맞지 않은 남성들은
중년 이후에 당뇨에 걸리기 쉬운데 특히 취약한 사람들은 근육량이 부족하신 분들. 당뇨의 어떤 체중 변천사를 보시면 당뇨 발생 전에는 대부분은 보면 체지방률 가다나 근육 부족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지방률 가다인 가체중이나 비만, 근육이 부족한 마른 체중이 있는데 당뇨가 발생하게 되면 원하지 않는 체중 감소가 일어나죠. 주로 근육이 줄어드는데 당뇨가 심각해지면 그 다음에는 회복할 수 없는 체중 감소가 일어나면서 근육과 지방 모두 다 빠져나가면서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당뇨에 걸리기 전에 그리고 인슐린이 우리 도와줄 때 당뇨에 걸리고 나면 근육이 늘리는 게 당뇨에 걸리기 전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뇨에서 벗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길은 제가 근육을 늘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인슐린 기능이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을 때 반드시 근육을 늘려 주셔야 됩니다. 인슐린의 가장 중요한 지원자는 근육입니다. 우리가 몸속에 당이 들어오면 이거를 지방으로 저장해서 나중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당의 저장 창고, 그런 인슐린이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하나의 저장 창고. 인슐린 호르몬이나 성장을 와서 쉬는 호르몬 휴식제이고 아무래도 근육이 많다 보면 활동량이 증가되면서 활동하기가 쉽겠죠. 기초대사량도 증가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방이 늘어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 근육 자체에서 항염증 인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항염증의 기지로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근육량이 어느 정도가 됐을 때 가장 적당하냐? 사실 이제 근육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방법인데 외견상 눈에 띄게 근육이 줄어들었어. 아니면 옛날에 입던 바지가 깎였는데 지금은 허벅지 쪽이 너무 헐렁해. 그렇게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체성 분석을 해보면 근육량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줍니다. 이분의 체성 분석에서는 23.8과 29.1 정도의 근육량을 유지하라고 되어 있는데 33.1이니까 충분한 근육량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근육량을 체크해서 적정 범위보다 떨어져 있다면 근육량을 늘리는데 주안점을 두시고 건강관리를 해가야 됩니다. 자, 중년 이후에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통해서 근육의 재료를 충분히 공급해 주시고 식후 30분에 운동해 주시면서 인슐린의 휴식, 인슐린이 도와주는 역할을 해 주시고 근력 운동의 비율을 반드시 유지하셔야 됩니다. 젊었을 때는 유산소 운동을 조금 더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을 반드시 필수적으로 끼워 넣어서 일정 비율, 저는 뭐 5대5까지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적절한 체중 유지, 너무 가하지도 않게 너무 마르지도 않게, 너무 심각하게 마르신 분들은 체중을 좀 늘리는데 집중해 주시고요. 그래서 무리한 금식을 방지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 부자가 인슐린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근육 부자로 인생의 행복한 부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